안녕하세요, 여러분. AMPM 글로벌 김가영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준비 잘 하고 계실까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시험 전 마지막 총정리 문제풀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건 없는지 해당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기출문제 풀이 요약본으로 자격증 취득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라며 긴 말 생략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판매 방식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중개형, 보기 2번 가격 지향형, 보기 3번 정보 제공형, 4번 커뮤니티형이 있는데요.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가격 지향형입니다. 우선 판매 방식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의 4가지 유형은 온라인 상에서 제작자와 공급자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나누는 중개형, 그리고 정보 검색과 정보 생산에 초점을 둔 정보 제공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커뮤니티형, 특정 상품만을 판매하는 카테고리인 판매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비즈니스 4가지 유형 중에 가격 지향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번 가격 지향형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판매 경험, 2번 지속적인 수익 창출, 3번 특허, 4번 스피드로 기회 선점입니다. 정답은 1번 판매 경험인데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은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 차별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독점적인 위치를 갖는 특허, 변해가던 온라인 시장에서 빠르게 시장을 파악하고 선점하는 스피드로 기회 선점, 이 부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1번 판매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3자에 의해 창작되고 소유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평판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퍼블리시티를 의미하는 디지털 미디어는 무엇인가? 1번 페이드 미디어, 2번 원드 미디어, 3번 언드 미디어, 4번 컨텐츠 미디어가 있는데요. 정답은 언드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이드 미디어란 조직이나 개인이 비용을 투자하여 미디어 채널을 통해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미디어입니다. 페이의 뜻인 지불하다, 유료로 사용한다, 이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드 미디어란 자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원드 미디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원드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미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케팅 전략 4.2의 요소가 아닌 것은 에스티메이트, 어반젤리스트, 엔게이지먼트, 엔투지애스트, 이 보기가 4개가 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마케팅 전략 4.2의 요소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내포하고 있는 에반젤리스트, 소비자를 마케팅에 참여시키는 방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엔게이지먼트, 마케터의 열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엔투지애스트,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익스피리언스,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은 1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참여, 비공개, 대화, 연결이 있는데요. 정답은 2번 비공개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징 5가지로는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로 전반적인 의미가 공유나 참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비공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모바일 광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앱 광고, 2번 인터스티셜 광고, 3번 네이티브 광고, 4번 동영상 광고입니다. 정답은 1번 인앱 광고입니다. 모바일 광고 유형은 크게 9가지로 나뉘고 그 9가지 중 배너 광고, 인터스티셜 광고, 네이티브 광고, 리워더형 광고, 보상형 비디오 광고, 비보상형 비디오 광고, 인비디오 광고, 플레이어블 광고, 다이나믹 리마케팅 광고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인앱 광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량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유로운 게재 및 중지로 광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번 일예산 설정으로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한 광고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3번 지속적으로 품질 지수를 관리한다면 노출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CPA가 높아지게 되면 광고 효과도 동반 상승한다. 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종량제 광고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검색 광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검색 광고는 보통 CPC, 클릭당 과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번 CPA가 높아지게 되면 광고 효과도 동반 상승한다. 이 부분은 일정 시간 동안 시청할 시 과금되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CPC 형태로 과금되는 검색 광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종량제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대표 키워드를 사용할수록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다 인데요. 어느 정도의 의미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대표 키워드 자체의 경쟁률, 즉 입찰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사용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정의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ND, 순위지수, PV, KPI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PV입니다. 일단 PV의 뜻은 방문자가 둘러본 페이지 수를 의미하고 오답으로 기재된 중복되지 않는 방문자 수치로 순 방문자 수, 이거는 UV라는 것을 뜻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UV랑 PV의 차이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비즈 채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인데요. 광고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사이트 정보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쇼핑몰과 연동할 수 있는 것은 2번 웹사이트가 아니라 쇼핑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네이버 광고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파워링크 유형의 광고 그룹에서는 웹사이트 하루 예산 매체 지역, 노출 요일, 시간대, 연령대, 성별 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보관리, 비즈 채널 등록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그룹에서는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매출액 또는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촉진 예산으로 산정하는 예산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 인데요. 정답은 3번 매출액 비율법입니다.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촉진 예산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우선은 오답들을 먼저 볼게요. 2번 사이트 검색 광고 만들기 단계에서는 키워드 입찰가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키워드 입찰가는 광고 그룹 세팅 후 키워드 단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브랜드 검색 광고 캠페인 만들기 단계에서 노출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캠페인 생성 및 광고 그룹의 소재를 먼저 등록해 주시고 그룹단에서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 만들기 단계에서 자동 입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 캠페인이 아닌 광고 그룹단에서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중 파워링크 광고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대량 관리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소재랑 확장 소재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확장 소재는 이지 대량 관리 카테고리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 카카오 등록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키워드 만들기 단계에서 키워드 입찰가를 입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지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입찰가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량 관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대량 그룹 복사하실 때 그룹 하위 항목인 확장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 소재, 확장 소재 등을 다 선택하셔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경매 방식 구매 상품이 아닌 것은 정답은 브랜드 검색 3번인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크게 7일, 30일, 60일, 90일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같은 경매 입찰 방식이 아니라 키워드엔 최근 30일 조회수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 단위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랑은 구매 상품이 다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키워드 입찰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제품 카탈로그형은 키워드 입찰가가 아닌 광고 그룹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 입찰가를 사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구글의 품질평가 점수는 1에서 8점이 아니라 1에서 10점까지 산정이 되고 그 밖에 네이버와 카카오 품질지수 단계는 알고 계신 것처럼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확장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파워링크의 경우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단위로 확장 소재를 설정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광고 그룹 단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전환수인데요. 이건 사실 검색 광고 시스템을 잘 보지 않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시스템 기본 설정에서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노출 가능 광고 개수 등이 노출이 되고 추가 지표를 원하실 때는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오른쪽에 기본 설정에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키워드 광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광고 그룹 목록에서 그룹별 품질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광고 그룹 목록에서는 품질 지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할까요? 키워드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구글 애즈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구글 애즈에 키워드를 등록하시면 기본적으로 일치 검색 유형으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세팅이 되고 광고 목적에 따라서 확장, 일치, 구문 검색 중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확장 검색은 키워드와 관련 있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유형이고 구문 검색은 키워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유형이고 일치 검색은 키워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검색어의 광고가 게재되는 형태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정답은 4번 중지인데요. 1번 비즈 채널 검토 중. 이건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아 노출이 제한된 상태로 노출 제한을 뜻하며 중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광고 그룹 예산 도달. 하루 캠페인 하루 예산 초과는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예산 도달을 의미합니다. 3번 일부 노출 가능의 의미는 광고 그룹이 아닌 비즈 채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 복사하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광고 그룹 복사 시 키워드 품질 지수를 포함해서 복사할 수 있다인데요. 품질 지수를 제외하고 복사가 진행이 되고 기본 품질 지수는 4단계로 똑같이 새로 세팅했을 때처럼 똑같이 4단계로 세팅이 됩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기획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크게 검색 광고 상품부터 작게는 키워드와 소재 등의 전략을 의미하는 단계는 목표 설정이 아닌 매체 전략입니다. 목표 설정은 검색 광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설정 단계이니 헷갈리시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로 방문수, 클릭률, 광고비, 단가, 전환수가 저희에게 주어진 상태이죠. 일단 CVR 먼저 전환율을 먼저 구해 볼게요. CVR 계산 방법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전환수가 700이고 클릭수가 2만 둘을 나누면은 0.035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 전환율은 3.5%입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전환율 CVR이 3.5%가 아닌 것들은 일단 다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을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옆에 로하스도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를 구하는 계산식은 매출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입니다. 매출액은 2,450만 원 나누기 광고비 5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490%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로하스 490, CVR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에서 매일 효과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 획득은 어렵다라고 지금 2번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당일 실시간 성과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이후 60분부터 전환 추적 기간 이내에 발생한 전환수이고 전환 추적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해당 내용은 오답으로 간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후 15일 이내 전환값을 뜻하고 직접 전환수는 광고 클릭 후 30분 이내에 전환된 값을 뜻합니다.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전환수랑 숫자를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다음 광고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ROI는 투자 수익률을 뜻하는 단어로 투자 수익률, 즉 ROI가 100% 이상이면 광고 집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은 광고 집행 효과도 높은 건데 이제 지금 보기에서 4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ROI가 낮을수록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 검색 광고 사례에서 CPC와 로하스가 올바르게 계산된 것은 CPC랑 로하스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풀이를 해보자면 일단은 CPC를 구하는 방법은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이죠. 광고비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고 클릭수가 2,500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나누기 2,500을 하면은 400원. CPC는 400원이 되겠고 로하스를 구해야 되네요. 광고를 통한 매출액이 500만 원 그리고 광고비가 100만 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500만 원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 로하스는 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네이버의 검색 광고 리포트에서 로그 분석 없이 제공된 지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은 1번 로하스, 2번 ROI, 3번 CPS 이것들은 기본 지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지표들이고 검색 광고의 기본 지표에서는 CPC, CTR, 노출수, 총비용 등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를 통해 한 명의 소비자가 랜딩 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투여된 비용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1번 CPC인데요. 검색 광고에 등록된 키워드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므로 키워드 클릭 시 가금되는 CPC를 뜻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CPC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CVR은 검색 광고를 통해 달성된 전환에 투여된 총 비용을 의미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CVR은 전환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계산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을 텐데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CPC, CPS, CVR, ROI, 로하스 이 계산법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캡처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키워드 차원의 광고 효과 분석으로 가능한 개선 작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저성과 키워드를 유지하며 노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찰 단가를 높인다. 일단 저성과 키워드는 효율이 좋지 않은 키워드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단가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더 과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키워드는 오프를 하거나 입찰가를 낮춰서 과금 방지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검색 광고 효과 분석 후 성과 개선을 위해 해야 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낮추거나 시간을 설정하여 광고 노출수를 줄인다. 일단은 로아스의 뜻은 광고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성과가 좋은 키워드 입찰가를 낮추거나 노출수를 줄이게 되면은 전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로아스가 높은 키워드는 성과가 좋은 키워드를 뜻하는 걸로 유지 및 품질지수 개선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검색 광고 성과의 향상을 위한 랜딩 페이지 운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키워드 클릭수가 감소하면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거나 개선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클릭수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키워드 클릭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랜딩 페이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소재의 구성을 변경을 해서 더 클릭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CTR,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까 전의 문제랑 조금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광고 소재보다 노출 순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일단은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노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 컨디션, 광고 소재에 조금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소재 수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중 CTR, 클릭률과 CVR, 전환율이 모두 높은 키워드에 대한 사후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가장 최적의 컨디셔닝으로 추가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뭔가 너무 극단적이죠, 좀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효율이 좋은 키워드지만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진행하시지 않게 되면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 테스트와 노출 순위 테스트를 통해서 유지 및 개선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음 중 랜딩 페이지의 성과 분석을 위해 파악해야 하는 지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입찰 단가인데요. 입찰 단가는 랜딩 페이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 단가는 랜딩 페이지로 도달되기 전 이제 키워드 단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랜딩 페이지 성과 분석과는 조금 먼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 사례는 어떤 것인가? 월마트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픽업 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세계 최초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를 확대하고 바코드 인식 자동 주문 서비스인 다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외우면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정답은 옴니채널입니다. 옴니채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각 유통 채널의 특성을 결합해서 어떤 채널에든 같은 매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쇼핑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마케팅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을 결합시킨 용어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착한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국내 모기업은 생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표기된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으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정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매 금액 중 일부를 기부하는 마케팅을 통해 착한 소비를 유도하며 매출을 일으키는 사례가 이 마케팅에 해당한다. 정답은 코즈 마케팅인데요.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브랜드의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같이 주면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인데 이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와 공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은 전통적인 정보 처리 과정인 AIDMA 형태에서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과정으로 변화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의 특징을 갖는 AIDMA
MA에서 진화된 형태의 이 용어를 영어로 작성하시오. 정답은 AISAS인데요. 이거를 조금 풀어서 확인을 해보면 attention, interest, search, action, shar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흥미를 지닌 고객들이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획득하고 구매를 결정한 다음 구매의 경험을 공유하는 행동을 묘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아래와 같이 광고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 CVR 전환율은 얼마인가? 계산 문제네요. 일단은 전환율의 계산 방식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전환수는 3, 클릭수는 120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게 되면 0.025,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면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검색 광고 기획 단계는 무엇인가? 보기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행동 지향적이어야 한다. 달성 가능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은 광고 목표입니다. 우선은 검색 광고 기획 단계 순서가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이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가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무엇인가?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주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몇 개까지, 개인은 총 몇 개까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정책 위반으로 직권 해지된 이력이 있을 경우 회원 가입을 몇 개월 동안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은 광고주 가입은 사업자의 경우 최대 5개, 개인의 경우 최대 2개까지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6개월간 회원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파워링크 집행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필수 기본 소재의 3가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제목, 설명, 연결 URL인데요. 해당 브랜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구성해야 하고 제목은 최대 15자, 설명은 최대 45자까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을 경우 모바일 통합검색 영역 노출 시 보온병 키워드에 적용되는 입찰가는 얼마인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설정해놓은 보온병 키워드의 입찰가는 500원,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200%, 즉 모바일에서는 기존에 설정해놓은 키워드 입찰가 500원이 2배로 적용되어 환산되기 때문에 설정해놓은 키워드의 2배, 500원의 2배. 그렇기 때문에 보온병 키워드에 노출되는 입찰가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검색 광고 제목 문구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을 때 귤따기 체험,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문구는 무엇인가? 정답은 제주 귤맛집 귤체험 샤인 농장인데요. 지금 해당 영역은 대체 키워드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해당 광고 그룹 내 등록된 키워드가 문구 내에 삽입되어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기 키워드단에 들어간 키워드가 중간에 노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콘텐츠 검색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비즈 채널을 추가해야 한다. 콘텐츠 비즈 채널로 등록 가능한 URL, 유형 3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블로그, 포스트, 카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걸고 콘텐츠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 등록한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에 자동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기능으로 다양한 유사 의미의 키워드로 광고 집행을 원할 경우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 광고 기능은 무엇인가? 정답은 키워드 확장입니다. 키워드 확장을 하시는 방법은 광고 시스템을 접속하시고 파워링크 광고 그룹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확장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의 광고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1인당 구매 객단가를 구하시오. 우선은 객단가를 구하려면은 전환수랑 매출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환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전환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클릭수 곱하기 전환율. 클릭수가 지금 4,000건이죠. 4,000건이고 전환율이 5%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200이 되겠고 일단 매출액은 광고비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를 통해서 이 계산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 광고비가 지금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 400 그러면은 2,000입니다. 2,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를 구하는
공식은 매출액 나누기 전환수이기 때문에 매출액 나누기 전환수를 하면은 1인당 구매가, 객단가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서 200만 원의 광고비를 투자하여 1,500%의 로아스를 획득하였다. 광고를 통해 발생한 전환 매출은 얼마인가? 정답은 3천만 원입니다. 매출액을 구하는 계산법은 광고비 나누기 100 곱하기 로아스입니다. 여기에서 광고비가 200만 원, 그리고 로아스가 1,500%였죠. 그러니까 200 나누기 100 곱하기 1,500을 해주시면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보고 구매 전환율을 구하시오. 노출, 클릭률, CPC, 총 비용 구매 전환수가 주어졌네요. 우선은 구매 전환율을 구하는 방식은 전환수 나누기 클릭수 곱하기 100입니다. 전환수가 450 나누기 클릭수가 6,000이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표를 보고 CPC를 구하시오. 여기에선 광고비, 노출수, 클릭수, 구매수, 수익, 이익이 주어져 있네요. 우선은 CPC를 구하는 것은 이 방식은 광고비 나누기 클릭수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200, 클릭수가 10,000 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면은 CPC는 200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에서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의 CTR과 클릭 횟수가 낮을 경우 광고 소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입찰 단가를 높여 땡땡땡을 조정해야 한다. 정답은 노출 순위인데 일단은 광고 소재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순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저희 소재에 도달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서 광고 소재의 컨디션과 노출 순위도 함께 조정을 해주시면은 CTR, 클릭 횟수가 조금 더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검색 광고 캠페인의 CTR은 낮고 CVR이 높은 키워드는 입찰 순위 점검과 함께 땡땡땡을 개선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정답은 광고 소재입니다. 광고 소재를 좀 교체를 하셔서 클릭률을 향상시키고 전환율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이미지를 소재에 추가하여 시각적 주목도를 높이고 클릭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카카오 확장 소재 유형은 무엇인가? 정답은 썸네일 또는 썸네일 이미지형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시험 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